새로울 신, 배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격한 환영과 또 격한 비판을 함께하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는 5.18 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전부 대동해서 네. 정부 여당 인사들을 대동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오전에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4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한 17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참석을 한다 만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직접 참석을 해서 기념사를 하고 또 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기념사가 아무래도 제일 좀 관심을 모았는데 5분 분량의 짤막한 기념사였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 여러 차례 5월 정신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이걸 언급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는 AI 같은 단어들이 이 기념사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연설의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AI가 나오고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창의, 혁신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오늘 과학 기술의 날 기념식도 아닌데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중심으로 이제 다뤄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오늘 기념식에 맞는 연설이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제가 좀 특히 좀 신경 쓰였던 부분은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이 5월 정신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4.3 제주 4.3 추념사 때도 그때는 뭐 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만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IT 기업과 반도체 설계 기업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업이 제주에서 활약하고 세계 인재들이 제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때도 과연 이게 이제 4.3 사건 추념식과 어울리는 표현이냐, 이 말이 필요한 말이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AI 얘기로 좀 바뀐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이 혹시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일을 마치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 것처럼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장 소장님? 저는 지난번 4.3 추념사에도 이러한 IT 기업, 디지털 기업을 제주도에 유치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좋은 얘기긴 한데 꼭 추념사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냐. TOP가 맞느냐. 그 좀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괜히 또 우리 신장식 뉴스와이킥 이런 데서 또 막 비판하잖아요. 또 왜 이런 빌미를 잡히시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네. 민주주의 위기 관련해서 8827님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인가요?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위기인가요? 이것도 원론적이고 전 좋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 제가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실천적인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 제가 참칭 패널, 가짜 패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가짜 보수 막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도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이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규정을 해주셨고 또한 저는 대통령의 이 훈시에 아주 잘 따라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장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장 소장님을 참칭 패널이라고 공문 보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당대회 경선 룰에 개입을 하고 나올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언론의 자율적인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패널들을 자기네 편 안 들어주면은 가짜 패널, 보수 패널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이 할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뭐 때문에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김남국 뭐 이런 게 민주주의. 뭐 그런 단어가 이제 또 들어있지도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맥락이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올해 초부터 뭐 3.1운동 기념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3 추념식이라든지 4.19 기념식이라든지 5.18 기념식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떤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은 지금 소위 운동권 세력이나 내지는 뭐 야권을 향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들로 이제 규정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그런 발언들을 이제 다른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런 얘기들을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 의견들을 5.18 기념식이라든지 뭐 4.3 추념식이라든지 4.19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자리와 이제 묶어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적이 없는 위기를 자꾸 반복해서 환기시키거나 혹은 뭐 실제 적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해서 뭐 이를테면 이제 민주주의와의 싸움을 이제 부추기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주로 최근에는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사법이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해 가지고 정치를 편가르게 하는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예, 이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이 연설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또 다른 관계자는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자를 인용을 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5.18 그 헌법 개정 전문수록 그 원포인트 개헌하자라고 하는 거는 비리 집단들이 눈속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민주당을 비리 집단으로 지정을 했고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안팎의 도전에 맞서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안팎의 도전 하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상정하고 있는 북중러가 밖의 도전인 것 같고 안의 도전은 5.18을 정신을 헌법 개정 그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비리 집단의 요구 이런 것을 이제 안팎으로 투쟁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계신 게 아닌가. 이거 이제 대통령실이 그렇게 왜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비리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누구 관계자가? 예. 아, 그건 관계자. 좀 놀라운 일인데요. 예. 그건 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아하. 국면전환 꼼수다. 이제 아예 써먹겠죠. 정치인들이란 얘기까지 했네요. 뭐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예. 꼭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예, 있었을까? 그거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돈봉투나 뭐 이렇게 뭐 지금 의혹이 제기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야당 전체나 광주에서 계신 그 단체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좀 이번 기념사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5월 광주 어머니들 15분 같이 입장해서 한편으로 비 맞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감동했다. 근데 그 얘기 안 나와갖고 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저도 그 부분이 좀 얘기하시거든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저 어제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기념사에서 자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 논의 시작해줘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합시다. 이 논란 우리 이제 끝냅시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으면은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제의했다고 해서
이거를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연설이 이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눈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통령실의 첨언이 정말 불필요한 첨언을 해서 갈등을 부추긴다. 이거 그냥 해석의 여지를 그냥 남겨두는 게 차라리 대통령한테 더 나은 일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독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있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면 보통 수석. 이제 홍보수석 정도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 대변인을 얘기한다. 네. 근데 그거는 뭐 확실하지 않은데 보통 그렇게 기자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대통령의 뭐 기념사나 혹은 연설이 있으면 항상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대통령의 연설문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그거에 대한 어떤 자의적인 의미 부여나 자의적인 재정의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오늘만 하더라도 5월의 정신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그 5월의 정신을 뭐 폄훼하거나 혹은 잘못 그 오독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지금 집권 여당 내에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제 5.18 정신에 대한 폄훼 시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을 지원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정강훈 목사 같은 소위 이제 보수 기독교 세력들에서는 심지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북한군 개입설 같은 음모론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짜 5월 정신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재정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비리 정치인들을 언급한다거나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한다거나 이런 게 과연 현재 상황에 맞는 이 진단인가? 그래서 이런 저는 생각을 하지 전에도 않을 수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연설비서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교체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저 김재훈 최고위원은 징계를 했고요. 예.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뭐 단절 절연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보실까요?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제가 왜 연설비서관 얘기를 했냐면 제 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축사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 읽어드릴게요. 특허와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무슨 체인 말입니까?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연설문에 썼어요? 그리고 특허와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혁신적 사고의 체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IT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체인 리액션이 뭔지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연설문을 왜 이렇게 그냥 들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어 있어요. 빅데이터, 체인 리액션 뭐 이렇게 보면. 저도 국회 있을 때 연설문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예. 단문으로 예. 좀 알기 쉬운 문장으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써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명의 날 연설문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저도 잘 모르겠다. 새로운 해석 언어 번역 해석기를 발명하려고 했나 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발명의 날 대통령실. 아니 너무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오늘 많이 하셨는데 네. 너무 이렇게 트집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일인 것 이야기 같아요. 하나 짚어. 아니 저는 네. 두 번 가신 거 그건 그렇죠. 정말 네. 잘하신 일이다. 그럼요. 일단 네. 그건 정말 보수 잘하신 일이라고 대통령으로서 봐요. 2년 연속 참석한 거는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네, 있는 그 행보 같아요. 5월에 어머님들 앞에서는 내년에도 오겠다, 임기 내내 오겠다라고 네, 네, 얘기하셨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진정성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등장하는데 이 장관들 옆에 쫙 데리고 입장하시지 않고 네. 어머니들과 같이 입장하신 것도 저는 잘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네. 자,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강제급식입니까?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데 여기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라고 이제 NHK를 비롯한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츠보리 마사오 후쿠시마 현 지사가 지난 15일에 밝힌 건데 G7 현장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정상들이 식사하게 되고요. 추가로 외무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보도하는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의 거점이 되는 미디어 센터에서도 간식들, 그러니까 후쿠시마 복숭아를 사용한 주스, 후쿠시마 토속주, 양갱 같은 화과자 이런 것들이 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상회담 때문에 같이 가는 우리나라 기자분들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시나 굉장히 저는 궁금하다. 많이 남기겠는데요. 복숭아 주스요? 화과자 네, 그렇습니다. 드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이례적이거나 한 단기간만 그 먹는 경우에 그게 이제 많은 방사선 양이 누적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뭐 그거 자체를 어떻게 볼지는 평가가 좀 갈릴 수 아니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뭐 일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난번 그 1년 연기됐다 했던 그 도쿄올림픽 2021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그렇습니다. 때도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가지고 그 선수촌에 급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후쿠시마 이 사태를 이제 일본이 극복한 거, 그래서 일본의 부흥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의 성격으로 이제 규정이 됐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베 전 총리의 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후신인 이제 기시다 행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은 일단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주요 인사들도 섭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잘 처리돼서 바다로 방류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 때도 미국은 급식센터 따로 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로 했죠. 후쿠시마산 아닌,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지 재료이긴 한데 어쨌든 후쿠시마 쪽이 아닌 현지 재료들로 따로 도시락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한테 지급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드셨다 그러면은 봐라, 안정성을 한국의 대통령이 보장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또한 일본에 지금 가는 시찰단, 거기서도 그냥 일본 도쿄전력이나 일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우리가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봐라, 한국도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용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봐라, 후쿠시마산 거기 음식 드셨으니까 한국은 이거 수입 재개해라. 이런 식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일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시찰단 협의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 일본 국내법에 따르면 원자력 시설이 그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문자가 일주일 전에 명단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시찰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비 많이 와가지고 또 이 방류 자체가 내년 초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등등의 사정을 봤을 때 좀. 근데 이 시찰단에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일본이랑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대단히 협조? 협조적이다. 둘러보는 거, 그 협조가 잘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혀 검증이나 조사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뭐 하러 가는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상회담에서. 둘러보는 거조차도 사실은 지금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장급 실무협의 2차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결국은 최종 결론을 못 내고 끝이 났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이송 펌프, 뭐 긴급 차단 밸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고, 실무협의가 끝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시설을 둘러볼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된 시찰이 되겠느냐, 결국 21세기 신사 유람단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장성설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매달 목요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 대법에서 판결을 쭉쭉쭉 해 나가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태호 강서구청장 나란히 그 직책을 상실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김태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 반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공무상으로 알게 됐던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특정했던 거는 이제 폭로 16건 중에서 5건 이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같은 이 비위 첩보들, 그리고 이제 특감반의 내부 첩보 보고서, 그리고 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비위 첩보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첩보 보고서 누설이 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든지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같은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위험을 만들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동안 이제 김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성격의 폭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폭로의 동기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김 구청장이 특감반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다가 검찰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할 당시에 생겼던 비위들 관련해가지고 감찰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폭로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름의 동기가 따로 작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 감찰을 받았던 혐의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업자들로부터 한 438만 원 정도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거라든지, 뭐 특혜 채용을 시도했다든지, 혹은 뭐 인사청탁을 시도했다든지, 경찰 수사에 개입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사실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서 2019년에 해임된 바가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구청장. 전이죠. 예,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한 거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 이렇게 항변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면은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김 구청장의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박순자는 뭐 김연아는 이랬을 때도 똑같이 비판을 했었고,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검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준석은 어떠냐, 이런 식의 했을 때도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진영을 떠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판결 나왔으면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보통 공익성을 판단을 할 때 일부 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익적인 것만으로 꽉 찬 이런 폭로는 없다. 사적 이익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적 취지가 있으면 공익성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공익적 목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 다 사적인 동기로 이런 폭로를 했네라고 판단을 한 거라서, 사실은 이 판결 취지가 두고두고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 판결 취지가 본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평론을 할 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 폭로에 의해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논리로 많이 활용하기도 했었고, 네, 그랬죠. 뭐 다른 언론에서도 큰 아이템과 이슈였잖아요. 네. 그 당시 하여튼 보수 우파 쪽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뭐 논리를 또한 사실을 제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판결 나왔으면 받아들이셔라. 자, 김선교 의원, 며칠 전에 이 김선교 의원은 그 소위 최은순 씨 대통령 장모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예. 다시 한 번 더 회자가 됐었는데 의원직 상실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이제 21대 총선 때 2020년인데요. 그때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 자신은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아서 결국 이제 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원직을 잃게 된 건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김선교 의원이 예전에 이제 양평 군수를 지낸 적이 있는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라고 윤 대통령이 미안했다,
이런 발언을 했던 녹취가 공개되는 바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녹취가 국민의힘 양평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축사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하다라는 걸 가깝다라는 과시하다가 아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이 없네요. 욕심이 과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니 왜 본인은 무죄인데 선거 사무장이 유죄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이 날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으로 네.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사무장은 선거운동 공동체 내지는 선거운명 공동체라고 맞아요. 해요. 왜냐하면 상선 차단이라고 해서 후보는 빠지고 사무장이 다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공동체 내지는 선거운명 공동체다라고 해서 사무장이 유죄를 받으면 얼마 이상 형을 받으면 후보도 같이 직을 상실한다. 아 근데 저 김남국 의원 얘기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아,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좀 한 말씀 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강 상태라서. 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